첫 번째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기체 압축인자,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주제를 좀 잡아놨는데요. 문제 보면서 우리가 유형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 온도가 T1, T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온도라고 하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A라고 하는 기체 1몰의 양에 대해서 압력에 따른 압축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일단 우리한테 실제기체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 아래 선택지로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한테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온도가 두 가지라는 데 있었어요. 온도 두 가지가 T1과 T2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같은 종류의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제 기체라고 할 수 있는 A 기체에 대해서 온도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먼저 우리 명확하게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압축인자 값이 어디에 유사할수록 1에 수렴할수록 1과 유사할수록 우리는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기 위해서는 주로 온도가 높거나 혹은 압력이 낮은 조건이 되면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라고 하면 가까우면 그만큼 인력과 반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의미는 원래 뭐 때문에 그랬던 거겠니? 라고 하면 부피를 크게 벌려주게 되면 입자 사이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덕분에 온도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온도를 비교해 주게 되면 온도가 T1과 T2 가운데서는 온도가 T1 쪽이 압축인자 1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T1의 온도가 T2보다 높다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압력에 따라서 압축인자라고 하는 값들이 쭉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점을 찍어준 게 일단은 A점, B점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래프 해석이 될 거니까 문제 연결해서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서는 T1이 T2보다 높은 온도인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1번은 맞다라고 해두시면 되고요. 2번에서는 그러면 압력 P기압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 P기압이다라고 하는 것 표시만 해놓고 선이 없었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P기압 기준에서 읽어주고 비교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P기압에서 선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푸실 때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P기압 기준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게 되는 온도는 언제가 되겠니? 라고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야 우리가 T1이 압축인자 1에 더 가깝긴 하겠지만 다음같이 P기압에서는 압축인자 값이 1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온도가 T2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T2일 때 그리고 압력은 P기압일 때 그때 압축인자가 1에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2번도 맞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3번에서는 A점에서의 부피와 B점에서의 부피를 서로 비교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푸는 건지 그래프 옆에다가 정리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3번에 대한 질문은 우리한테 분명히 부피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부피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A점의 상태와 B점의 상태일 때를 가지고 묻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부피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몰수는 1몰로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우리한테는 제시가 되어 있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A점일 때 압력은 200기압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B점일 때는 400기압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A점과 B점은 모두 다 동일하게 온도가 T2일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A 대 B라고 했었던 부피는 결국 2 대 1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의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실제 기체였어요. 따라서 부피는 압축인자에도 우리가 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압축인자가 A점일 때는 0.5였고요. 즉 2분의 1이죠. 따라서 우리가 B점일 때 압축인자는 0.75, 4분의 3이었습니다. 따라서 4분의 3 대 4분의 3 대 2분의 1이 돼주기 때문에 결국 압축인자에 대한 비율은 2 대 3이었어요. 따라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주게 되면 2 대 1이 아니라 그럼 여기다가 2 대 3까지 같이 고려해주게 되면 그 부피의 비는 4 대 3이 돼주겠군요. 따라서 A분의 B라고 한다면 4분의 3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B에다 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3분의 4배를 해줘야지 부피가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4번에서는 압력 400기압에서 입자 사이의 인력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크냐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입자 사이 인력을 같은 압력에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셈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비교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색깔 구별만 초록색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400기압에서 묶고 있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럼 400기압에서 여러분들 선을 쭉 그어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압축인자에 대한 값이 T1일 때는 거의 1에 가깝고요. 앞서서 우리가 B점을 지나갈 때처럼 T2일 때는 0.75로 1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즉 인력을 비교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꽤 중요하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인력은 언제 높은 거니? 라고 하면 압축인자 값이 클 때가 아니라 압축인자 값이 작다라고 할 때, 그럴수록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벽을 때리게 되는 압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더 작은 부피가 돼줘야지 똑같은 압력에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인자가 작을수록 우리는 인력이 크다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겠고, 그 말은 즉 우리한테 T1일 때랑 T2일 때를 가지고 비교해 보게 되면 T2일 때 압축인자가 더 낮기 때문에 인력은 어느 쪽이 더 크겠니? 라고 하면 T1에서보다는 T2에서가 더 크다라고 말해줘야지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T2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므로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5번에서는 600기압에서의 밀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T1과 T2에서의 A기체 밀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우리한테는 압축인자 값이 D와 C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밀도를 우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상기체일 때와는 다르게 실제 기체일 때 바로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하게 되는 형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니? 라고 하면 PV 이퀄 그냥 nRT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앞서 우리가 3번에서 문제를 풀 때처럼 압축인자까지 비율관계로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한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일 때 밀도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몰수를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을 써주게 됐었고요. 그래서 몰질량을 반대쪽으로 곱으로 이항시켜주고 RT 값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좌변을 이항시켜가면서 우리가 밀도를 쉽게 구해줄 수 있었어요. 즉 언급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보자라고 하면 다음같이 적을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죠. RT 값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우변에다가 밀도를 쓸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죠. 물론 압축인자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우변에는 압축인자가 있었던 셈이 돼주겠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밀도를 우리한테 비교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 밀도는 압축인자와는 서로 반비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피가 압축인자의 비례가 됐던 거니까 사실 연장선 생각해 보게 되면 압축인자는 밀도하고 서로 반비례가 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변수가 아닐 것들을 일단은 지워놓고 생각해 준 게 좀 편하겠죠. 동일한 A기체였어요. 몰질량은 변수가 아니겠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600기압에서 비교를 했으니까 얘도 변수가 아니겠고요. R값은 상수니까 또 변수가 아니겠고요. 따라서 압축인자와 온도의 곱에 반비례가 돼준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T1과 T2일 때 해당되는 밀도를 비교를 하자라고 했던 거니까요. 온도의 반비례가 돼주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는 반대로 서로 옮겨서 써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온도가 T1과 T2로 뒤바뀌어서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우리가 T2일 때 해당되는 압축인자 값은 D였었고요. 그리고 T1일 때 압축인자 값은 그래프에서 C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그 값들도 우리가 똑같이 같이 자리를 바꿔서 위아래가 CD로 뒤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실은 원래 이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조금 더 기출을 변형을 좀 시켜 놓은 거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라고까지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이 한 문항 안에다가 모아다 넣어놨으니까 그럼 이것 외에도 우리가 실제 기체에 관련된 것들 어떤 거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 필수 개념 장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